클레마티스를 처음 키울 때 알아두면 좋은 동영상 클레마티스 키우기 12문 12답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로 삽목을 했었는데 휘무지를 하고부터는 훨씬 편하고 스트레스가 적어 좋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클레마티스의 번식 방법 중 휘무지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클레마티스를 번식시키는 방법은요. 대부분의 식물은 꽃을 피워 만든 씨앗으로 번식하는 유성생식과 포기 나누기, 삽목, 휘무지 등 뿌리와 줄기로 번식하는 무성생식 두 가지 방법으로 번식합니다. 식물의 번식은 씨앗 번식이 가장 손쉽지만 개량의 개량을 거듭하면서 나온 식물들은 씨앗을 맺지 못하거나 발화율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량 작약이 그러하고 개량된 아이리스들이 그러하듯 클레마티스도 의아리의 개량종이다 보니 씨앗으로 번식하는 일이 쉽지 않죠. 따라서 클레마티스는 삽목, 휘무지 등 줄기를 이용하여 번식시키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삽목과 휘무지를 비교해 볼게요. 제 정원에서 아치를 타고 올라가는 클레마티스들은 구입한 클레마티스를 삽목하여 얻은 삽목둥이들입니다. 어미 클레마티스가 제법 몸집이 커지면 늘어지는 줄기들의 수가 많아지니 삽목보다 휘무지가 더 편하고 스트레스가 적어서 휘무지를 더 선호하게 되었어요. 삽목을 하려면 목질화되지 않은 새 가지를 써야 하는데 휘무지는 목질화된 가지를 사용해도 되고요. 삽목은 아침 저녁으로 물 주어야 하는데 반해 휘무지는 휘릭 묻어두고 몇 달 또는 1년 정도 잊고 있어도 되거든요. 삽목둥이는 길이가 짧지만 휘무지둥이는 길이도 제법 길어서 좋죠. 휘무지를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휘무지를 위해 줄기 몇 개를 늘어뜨려서 키워야 해요. 늘어지는 줄기들이 있으면 예전에는 무조건 지지대 위로 올려주었는데요. 이제는 땅으로 뉘어 자라게 합니다. 일부러 아래로 늘어뜨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 클레마티스의 몸집이 작은 경우는 삽목이 더 편리하고요. 둘째, 늘어진 줄기가 본줄기로부터 적어도 30cm 이상 멀어질 때까지 자라게 두는 게 좋습니다. 휘무지를 위해 줄기를 묻어줄 때도 나중에 뿌리 내려 캐낼 때도 어미의 뿌리가 손상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죠. 셋째, 휘무지를 위해선 클레마티스 주변 공간을 비워두는 게 좋아요. 빈 공간이 넓을수록 작업하기 좋겠지만 땅을 파지 않고 줄기를 흙으로 두둑하게 덮어두는 걸로 해결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휘무지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봄에 작업해도 되지만 제 경험으로는 늦은 여름 또는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5월 말에 휘무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잎들이 무성해서 엉킨 줄기를 반듯하게 정리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한 건조한 봄 날씨 때문에 호미로 흙을 파기가 쉽지 않은 데다 개화전이라 혹시라도 본 뿌리를 건드리게 되면 어미에 영향을 줄 것 같아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무더위가 끝나가는 지금 무성하던 잎들은 사라지고 겨순들이 다시 나오니 작업이 한결 쉽습니다. 휘무지하는 방법은요. 대략 10cm 정도 흙을 파고 마디 2개 정도를 묻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한 마디보다는 2마디 모두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더 튼튼할 테니까요.
작년에는 땅을 파기 어려워서 2마디를 흙으로 덮어주기만 했는데도 뿌리 잘 내리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짧은 줄기는 땅에 묻어보려고 했지만 봄뿌리가 너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어 땅을 파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흙을 두텁게 덮어주는 걸로 대신했어요. 어미와 연결되는 줄기에 칼집을 꼭 내야 하나요? 2마디를 흙에 잘 묻은 다음 어미와 연결되는 줄기에 칼집을 내주면 좋습니다. 물론 칼집을 내지 않아도 뿌리를 내립니다. 작년에 휘무지를 할 때 칼집을 낸 것과 내지 않은 것으로 실험해 보았는데요. 칼집 낸 건 올봄에 뿌리 잘 내렸기에 옮겨 심었고요. 칼집을 내지 않은 건 봄에는 뿌리가 부실하여 그냥 두었다가 이번에 뿌리 잘 내린 것 확인하고 캐냈습니다. 줄기에 칼집을 내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네, 줄기에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지나가는 길과 잎이 광합성해서 만든 양분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들 통로 일부를 잘라주면 어미로부터 공급받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잘린 줄기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뿌리를 신속하게 내리기 때문이죠. 휘무지의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삽목을 하면 뿌리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 물을 자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하니 물 주는 수고로움이 있죠. 또한 지나친 증산작용을 막기 위해 잎을 상당히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뿌리 내리기를 하더라도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 잎이 부족해서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휘무지를 하면 칼집을 내더라도 어미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물과 양분을 공급받으니 성공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휘무지한 줄기들은 언제 옮겨 심으면 될까요? 삽목을 하게 되면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면 더 큰 화분으로 옮기거나 노지에 옮겨 심어야 하는데요. 휘무지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됩니다.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뿌리 잘 내렸는지 확인하고 옮겨 심으면 됩니다. 얼마 만에 뿌리가 내릴까요? 휘무지하는 이유는 자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어 편하기 때문인데요. 뿌리가 내리는 걸 자주 확인해 보지 않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뿌리를 내리니 약 2달 정도 걸리는 삽목보다는 여유롭게 천천히 뿌리를 내리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포기 나누기도 가능할까요? 삽목한 지 3, 4년이 지나면 묵은 가지들에서 새순이 나오지 않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마티스는 주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묵은 가지들은 죽어도 뿌리가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묵은 가지들이 죽은 것처럼 되는 해에는 땅에서 새순을 내밀기도 하는데요. 이 새순을 지지대 위로 올려 키워도 되지만 자라고 있는 가지들이 넉넉하다면 어느 정도 키우다가 포기 나누기 해주어도 좋습니다. 몇 년간 클레마티스를 키우면서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어요. 제 정원의 클레마티스는 짙은 보라색인데요. 보라색 클레마티스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외선에 약하더라고요. 그늘진 곳의 클레마티스가 꽃은 조금 늦게 피지만 색이 더 진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반그늘에서 키우는 게 더 좋겠구나 싶어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있어 기분이 참 좋았는데요. 에필로그 편으로 모아보았습니다. 클레마티스는 워낙 주위에 강해서 특별한 보온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키우고 있다 보니 이끼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왕겨 두둑히
덮어두었는데요. 휘무지 작업을 위해 작년에 두껍게 덮어둔 완결을 벗겨내자 동글동글 검은 흙들, 분변토가 엄청 많이 보이네요. 호미로 흙을 긁을 때마다 지렁이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동글동글 혹처럼 생긴 게 보이시나요? 콩가식물의 뿌리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뿌리혹 박테리아가 클레마티스에도 살고 있나 봅니다. 뿌리혹 박테리아와 공생하는 식물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죠. 질소 고정을 도와주는 고마운 녀석인 뿌리혹 박테리아도 있고 지렁이들의 분변토도 넉넉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니 클레마티스는 걱정 없이 잘 살아갈 듯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